군대가 없는 나라.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피부에도 금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곳. 사람들이 춤 대신 잠들기 위해 술집에 가는 곳. 한 부족이 풀치마와 맨발로 할리우드 레드카펫을 걸었던 곳. 다음날 아침 정글 오두막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합니다. 바누아투라고 불립니다. 바누아투는 83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남태평양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중 약 65개 섬에만 영구적으로 사람이 삽니다. 나머지는 너무 화산 활동이 활발하거나 불안정하며 영구적인 삶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거칩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첫 번째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는 솔로몬 제도이며 이미 540km 떨어져 있습니다. 피지는 동쪽으로 약 800km 더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립에도 불구하고 총 인구가 35만 명이 조금 넘고 많은 단일 도시보다 작지만 바누아투에는 113개의 토착어가 있습니다. 113개요. 평균적으로 3,000명당 완전히 독특한 언어가 하나씩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비교하자면 전체 유럽연합은 4억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로 24개 언어를 공식 인정합니다. 바누아투는 35만 명의 인구로 113개 언어를 가집니다. 섬들 간의 소통을 위해 사람들은 크리올어인 비슬라마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프랑스어, 현지어가 흥미롭게 섞인 언어입니다. 이 분열된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10만 명의 관광객만이 바누아투를 방문합니다. 또 다른 섬나라 몰디브. 연간 약 150만 명이 방문합니다. 그 비교만으로도 이곳이 얼마나 숨겨진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평범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누아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발목을 잡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항을 떠나기도 전에 바누아투 사람들은 멜라네시아인입니다. 검은 피부, 굵직한 이목구비,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섬 주민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히 일부 섬의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밝은 금발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특성이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임을 밝혀냈습니다. 태평양에서 독립적으로 진화한 TYRP1 유전자 변이입니다. 북유럽인의 금발 유전자와 완전히 다릅니다. 금요일 밤 바누아투의 한 술집에 들어섭니다. 음악을 기대합니다. 춤을 기대합니다. 다른 바들처럼 시끄럽고 활기찬 분위기를 예상할 겁니다. 대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며 멍하니. 마치 방 전체가 절반 속도로 움직이는 듯 모든 것이 아주 느리게 움직. 아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소리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뜬 채 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카바바입니다. 아주 흔한 풍경이죠. 카바는 토착 식물인 파이퍼 마티스티쿰에 으깬 활력이나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입안이 살짝 얼얼해지고 몸이 나른해지며 근육을 그리고 명상과 진정 사이에 깊고 묵직한 평온함을 선사. 마실수록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카바를 맛보고 바누아투 바의 밤을 경험하고 싶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바누아투에서는 네라고 할 때 눈썹을 빠르게 올립니다. 그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질문했을 때 말없이 눈썹만 올린다면 반복하지 마세요. 들었어요. 그들이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라 전체에 맥도날드, KFC, 버거킹은 전혀 없습니다. 바누아투의 놀라움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바누아투는 개인소득세를 거의 전적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섬 주민 대부분은 거주지에서 토지를 이용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바누아투는 정규군이 없습니다. 군대도, 해군도, 공군도 없습니다. 전국 치안은 경찰이 담당합니다. 단 수백 명 규모의 중군사 부대. 국가들이 매년 수조 달러를 서로 싸울 준비에 쓰는 세상에서 바누아투는 그런 삶을 원치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바누아투에 없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발명한 것으로 이어집니다. 해저에서 엽서를 보내려면 바누아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이드어웨이 섬 해안에서 세계 유일의 수중 우체국이 있습니다. 다이버들이 바닷속 우체통으로 내려갑니다. 방수 엽서를 넣으면 전 세계 어디든 우표를 붙여 배달됩니다. 수세기 동안 바누아투에서는 멧돼지 엄니가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물교환뿐 아니라 권력, 존경, 사회적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엄니가 완벽한 원을 이룰수록 소유자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엄니는 무역, 결혼 협상에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 동맹, 마을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의식에도 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멧돼지 엄니는 바누아투 국기에 나타납니다. 그 문화적 중요성을 영원히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엄니만이 이 나라 정체성의 유일한 동물 상징은 아닙니다. 더 고립된 섬에서는 일부 여성들이 통과 의례를 거칩니다. 상어 이빨 문양으로 문신을 새기는 것입니다. 힘, 보호를 나타내는 신성한 표식입니다. 바다와의 깊은 조상 대대로의 연결을 상징합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의도적입니다. 각 문양은 여성의 혈통과 관련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용기, 공동체 내 미래 역할과 관련됩니다. 이 여성들은 이 표식을 평생 지닙니다. 패션이 아닌 정체성으로서 말입니다. 결혼에 관해서는 바누아투 여성들은 매우 실용적이며 늘 전통에 뿌리를 둡니다. 이곳에서 여성과 결혼하고 싶다면 신부 지참금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랑 가족은 신부 가족에게 선물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긴 엄니를 가진 멧돼지, 정교하게 짠 매트, 그리고 음식입니다. 이는 신부 가족이 그녀를 키우는데 수년간 보살핌과 노력을 투자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선물들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곳의 결혼은 가족과 공동체 간의 공동 합의입니다.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닙니다. 바누아투의 강렬한 여성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면 댓글에 3을 남겨주세요. 첫눈에 몇 명이나 매료되었을지 봅시다. 바누아투의 주 종교는 현재 기독교이지만 인구 80% 이상이 실천합니다. 더 외딴 전통 마을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여전히 행해집니다. 특히 타나, 산토 같은 섬에서 그 이유를 알려면 이 공동체의 삶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누아투 시골의 생존은 공동체적입니다. 농업, 업, 건설, 육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온 가구와 확대 가족 전체가 함께 사용합니다. 여기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서구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일손이 땅을 일구는 거죠. 더 넓은 가족 관계망입니다. 재난 시 더 강력한 공동체 지원을 의미합니다. 바누아투에는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일부 다처제는 사회적 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마을에서 여러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남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여겨집니다. 힘, 번영,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 인정은 경제에만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이 공동체 전체에서 맡은 명예와 역할에 기반합니다. 바누아투 결혼은 집단적 합의입니다.
개인의 모든 결정은 공동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도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원칙은 이 섬 삶의 모든 면에 흐릅니다. 음식 공유부터 토지 사용까지, 아이 양육부터 죽은 자 애도까지. 이제 바누아투는 놀라움을 넘어 진정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말라쿨라 섬에는 이름이 유래한 두 부족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하체에 착용하는 가리개 크기에 따라 빅 난바스와 스몰 난바스입니다. 현지어로 난바스는 남성용 전통 보호 주머니를 뜻합니다. 빅 난바스 부족은 크고 두꺼운 묶음을 감쌉니다. 보라색 판다누스 잎으로 허리에, 스몰 난바스 부족은 작은 잎 하나만 사용합니다. 또는 간단히 묶은 나무 껍질 조각을. 판다누스 잎 복장이 충분히 이상하다면 파나섬 야쿨 부족을 만나보면 놀랄 겁니다. 야쿨 부족은 집단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 문명을 완전히 거부하기로. 전기, 전화, 돈, 현대 의류가 없습니다. 남성들은 난바스를 착용합니다. 여성들은 마른 나무 껍질로 짠 풀치마를 입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며 수세기 동안 변치 않은 리듬을 따릅니다. 그리고 가장 초현실적인 순간 중 하나로 최근 문화사에서 야쿨 부족은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타나라는 영화는 부족민들을 출연시켜 제작되었습니다. 주연으로 그들의 전통에 뿌리내린 이야기를 담았으며 평생 영화관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2017년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맨발의 배우들은 할리우드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전통 풀치마 차림으로 전 세계 언론은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끝나자 그들은 즉시 고급 양복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부 말라쿨라 섬으로 이동했습니다. 서구 탐험가들이 묘사했던 곳, 외계인처럼 생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롱헤드 부족입니다. 이 집단은 두개골이 길어진다고 믿었습니다. 뒤쪽에서 뛰어난 지능이 보였습니다. 고귀한 아름다움, 영적인 힘. 이를 위해 어머니들은 나무 껍질을 단단히 둘렀습니다. 신생아 머리 주변에 아이가 생후 한 달이었을 때 점차 연한 두개골을 압박하는 발전하며 수직 성장했습니다.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형태가 영구 변형될 때까지. 이 관행은 오늘날 폐지되었습니다. 아이들 건강 우려로 인해. 하지만 이 부족의 마지막 원로들은 여전히 길쭉한 두개골을 가지고 다녀요. 미의 기준이 된 존재.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마침내 안부름 섬에 도착합니다. 태평양의 마법 중심지로 불립니다. 남태평양의 안부름 남성들은 롬춤으로 유명합니다. 온전히 만들어진 거대한 위상을 입고 마른 바나나 잎으로 온몸을 가립니다. 게다가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 가면을 씁니다. 각각 독특합니다. 저마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부족입니다. 각기 고유의 생활 방식을 지닙니다. 지금까지 보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떨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런 곳에서 실제로 먹습니다. 바누아투 요리. 섬들의 리듬을 담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산업화가 없습니다. 공장식 축산이 없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없습니다. 해외 가공식품이 없습니다. 음식은 땅과 바다에서 직접 얻습니다. 전통적으로 준비된, 전수된 레시피로, 대대로, 한 번도 기록되지 않고, 코코넛은 거의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고기, 채소, 디저트의 맛을 냅니다. 조리액으로 쓰입니다. 양념, 소스 베이스로 사용됩니다. 갓 잡은 생선은 구워지거나 바나나 잎에 싸서 코코넛 밀크에 천천히 조리됩니다. 강렬하고 순수한 풍미의 요리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재현하기 거의 불가능하며 상업주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 음식은 라플랍이라고 불립니다. 뿌리 채소를 갈아 만듭니다. 주로 얌이나 카사바 같은 코코넛 밀크와 섞고 바나나 잎에 싸서 뜨거운 돌 위에서 천천히 익힙니다.
땅속에 묻힌 라플랍은 축제와 의식에서 제공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이는 단결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인기 요리는 툴룩입니다. 양념한 돼지고기로 채운 빵의 일종인데 이것도 바나나 잎에 싸서 익힙니다. 에스피리투 산토 섬에서는 소 사육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산토 비프는 고기 품질이 꾸준히 너무 뛰어나서 호주와 뉴질랜드로 수출됩니다. 산업농업이 없는 나라에서 이는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바가 있습니다. 카바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이야기했지만 음식과 음료 문화의 맥락에서는 카바는 이해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음료 이상으로요. 코코넛 껍질에 담겨 나옵니다. 모든 사교 모임에 있습니다. 모든 전통 의식에도요. 모든 집단적 성찰의 순간에도요. 바누아투는 살아있는 자연의 실험실입니다. 섬들을 둘러싼 산호초는 가장 다채롭고 지구상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건강합니다. 이곳에서의 다이빙은 자연 수족관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수천 마리의 열대어가 수정처럼 맑은 물속을 헤엄치며 액체 유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누아투 생물 다양성의 가장 큰 별은 매우 희귀하고 거의 전설적인 새입니다. 바누아투 메가포드입니다. 부아조라고도 불리는 이 새는 알을 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대신 알을 묻습니다. 뜨거운 화산 모래 더미에 자연지열을 이용하여 알을 부화시킵니다. 어미는 흙더미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재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조절합니다. 본질적으로 엔지니어처럼 기능합니다. 부모라기보다는요.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병아리들은 깃털이 완전히 난 채로 부화합니다. 완전히 발달에 독립적입니다. 땅에서 나와 바로 정글을 달릴 수 있습니다. 부모를 보거나 필요로 하지 않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누아투의 숲과 맹그로브에는 바누아투 페트롤도 서식합니다. 극히 희귀한 고유종입니다. 레인보우 로리킷 또한 손으로 그린 듯 색깔이 선명한 새입니다. 덤불 속을 움직이는 퍼시픽 아일랜드 모니터는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사냥합니다. 이 민첩한 포식자는 길이가 거의 2m에 달하며 약 6.5피트입니다. 태평양에서 가장 큰 도마뱀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모든 것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누아투는 태평양판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이곳에서 거대한 지각판이 뉴헤브리디스 해구에서 호주판 아래로 계속 밀려 들어갑니다. 그 결과는 지질학적으로 가장 격렬한 지구 표면 환경 중 하나입니다. 이 나라는 총 22개의 화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개는 휴화산이고 9개는 끓거나 활발히 분출 중입니다. 7개는 육지에, 2개는 바다 밑에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바누아투에서는 연간 약 200번의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기록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안부름 섬에는 롬 댄서들과 함께 방문했던 섬에 벤보와 마룸이라는 두 활화산이 섬의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불이 섬입니다. 멀리서 보면 회색 연기와 붉은 불꽃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분화구에서 밤하늘을 밝힙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그 광경은 압도적입니다. 끓어오르는 용암, 소용돌이 치는 유독 가스, 검은 화산재가 흩뿌려져 있고 원래 깨끗했던 푸른 숲 위로 타나 섬에서는 야세르산이 거의 매일 분출하고 있습니다. 250년 넘게. 하지만 방문객들은 분화구 가장자리까지 걸어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분출을 지켜봅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화산재와 용암이 공중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발밑의 땅이 흔들립니다. 오븐 문을 연 듯한 열기가 얼굴을 강타합니다. 1999년 지진과 쓰나미가 동반되어 1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바누아투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화산과 지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포트빌라는 바누아투의 수도이며 지구상 어디에도 없는 규칙으로 운영됩니다. 이곳 주요 대중교통은 15인승 승합차입니다. 번호판에 빨간 비자로 식별됩니다. 특이하게도 승객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대신 승합차들이 도시를 누비며 승객을 찾습니다.
손을 흔들어 세워 탑승하면 운전기사가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순간부터 승합차는 합승 택시로 변합니다. 골목과 샛길을 누비며 각 승객을 문 앞이나 사무실에 내려줍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순서로 말이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동네 투어를 합니다. 방문할 의도가 없던 곳을요. 다른 승객이 먼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 대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문 앞까지 가는 서비스를 받습니다. 포트빌라에서 특정 주소를 찾으려 한다면 소포를 보내거나 친구를 방문하거나 사업체를 찾으려면 완전히 다른 도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도시는 일상에서 집번호나 거리 이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공식 지도엔 거리 이름이 있지만 현지인에게 길을 물어보면 알아볼 수 있는 랜드마크 기준으로 알려줍니다. 바누아투 여행은 다른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각 섬이 자신만의 조용한 미스터리를 숨기고 모든 풍경은 왜 다른 곳에 있기로 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에스피리투 산토의 블루홀은 거의 비현실적입니다. 울창한 정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은 깊고 푸른 빛으로 빛납니다. 땅속에서 솟아나는 듯합니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것은 수영이라기보다 광활하고 고요한 것에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물과 새소리만이 고요를 깨는 숨겨진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바누아투의 물은 아름다움 이상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밀리언 달러 포인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해가 바닷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탱크, 트럭, 기계들이 고의로 가라앉혀졌습니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산호가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녹슨 잔해 사이를 누비고 역사는 살아있는 산호초 속으로 녹아듭니다. 으스스하면서도 생생한 수중박물관을 이룹니다. 육지에서는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샴페인 비치는 원시적인 단순함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고운 모래, 수정처럼 맑은 물, 그리고 거의 완벽한 고요함이 있습니다. 군중도 방해도 없습니다. 오직 때 묻지 않은 고요함만이 존재합니다. 강렬함에 이끌리는 이들에게는 야수르산이 날 것 그대로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서 밤하늘로 불꽃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는 것은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동안 단순한 볼거리라기보다는 지구의 힘과 직접적인 만남입니다. 하지만 그 풍경을 넘어 바누아투의 진정한 깊이는 그들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관광객이 아닌 손님으로 위식과 이야기에 초대되어 진실하고 솔직한 순간들을 나눕니다. 바누아투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머뭅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을 조용히 바꿉니다. 2024년 5월 바누아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행복 행성 지수에 의해 2006년 이후 두 번째입니다. 150개 이상의 국가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은 훨씬 더 많은 부와 인프라를 가졌고 현대 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높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결과는 거의 설명하기 불가능해 보입니다. 바누아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느리고 불안정합니다. 자연재해는 자주 인프라를 손상시킵니다. 경제는 취약하며 외부 원조에 크게 의존합니다. 섬들은 활화산 위에 있으며 정기적인 사이클론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더 깊은 만족감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행복감. 훨씬 더 발전된 국가의 사람들보다 답은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있습니다. 바누아투에서 행복은 불을 통해 쫓는 목표가 아닙니다. 지위나 축적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자연과 조화롭고 강한 가족 유대감, 돈에 얽매이지 않는 가치관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거래는 종종 돈 없이 이루어지며 돼지, 얌, 후추 같은 물품을 사용합니다. 삶의 필수 요소인 음식, 주거, 공동체는 얻어야 할 특권이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난 이들의 유산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무료이며 고등교육은 흔치 않지만 실용 지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존재하지만 소박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연결, 땅, 그리고 전통입니다.
바누아투 경제는 자급자족 농업이 핵심을 이룹니다. 얌, 카사바, 코코넛, 카바는 일상생활과 지역교환을 지탱합니다. 가족들은 주로 소비할 것을 재배하고 가진 것을 나누거나 교환합니다. 잉여는 존재하지만 소박하며 양보다는 관계로 측정됩니다. 관광업은 주요 공식 수입원이며 에파테, 에스피리투 산토, 타나 같은 섬들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리듬은 다릅니다. 더 작고 개인적이며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으로 형성됩니다. 순수한 거래보다는 말입니다. 수출품으로는 산토비프가 호주와 뉴질랜드로 향합니다. 카바를 디아스포라 및 글로벌 웰니스 시장에 코프라는 오랜 상품으로 하지만 규모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바누아투 경제를 정의하는 것은 그 구조만큼이나 취약성입니다. 지리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있습니다. 사이클론, 지진, 화산 활동은 수년간의 발전을 하룻밤 새지울 수 있습니다. 2015년 사이클론 펜만으로도 국가 GDP의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크게 의존합니다. 국제원조와 송금에 해외 계절 노동자들의 많은 농촌 가구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함이 널리 박탈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일관된 삶의 방식입니다. 성장보다 균형을, 축적보다 연결을 중시하는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으며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바누아투와 인근 멜라네시아 섬들은 연합군의 군사 거점이 되었습니다. 현대 세계로부터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원주민 공동체에게는 그들의 도착은 놀라웠습니다. 거대한 배들, 착륙하는 항공기들, 그리고 넘쳐나는 물품의 흐름, 음식, 도구, 약. 갑자기 나타난 듯합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낯선 것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식, 신호, 명령, 무전 사용. 그 후 추가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마법처럼 전쟁이 끝나자 물품은 사라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지식 없이 많은 이들은 이것을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조상신으로부터 군인들의 중재로 이 믿음에서 외부인들이 나중에 화물 숭배로 불렸습니다. 마을들은 상징적인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목조 비행기와 라디오, 군사위식을 재현했습니다. 다시 화물 소환을 기대하며 타나 섬에서 이는 존 프럼이라는 인물로 진화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숭배되는 약속된 풍요의 존재.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인근 마을은 필립공을 믿게 되었습니다. 현지 전설 속 신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알아봤습니다. 선물 교환했다. 신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2021년 그가 사망했을 때 그들은 깊이 애도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돌아올 거라 믿고 격변 속에서 그들은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랬듯이 바누아투는 거주되었습니다. 약 3000년 동안 오스트로네시아 항해자들이 처음 정착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별과 해류를 이용하여 놀라운 정확성으로 그들은 지속적인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농업, 어업을 하며 풍부한 전통을 발전시켰습니다. 암각화와 정교한 모래 그림에 반영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섬들은 대부분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1606년 포르투갈 탐험가 페드로 페르난데스 데 카로스 최초의 유럽인이 되어 그곳의 성륙을 기록했습니다. 착각하여 거대한 남쪽 대륙을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한 섬을 에스피리투 산토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섬들은 잊혀졌습니다. 유럽인들의 관심에서 한 세기 이상 동안 탐험은 재개되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 지도로 제임스 쿡 선장의 1774년 측량 군도의 이름을 붙인 뉴헤브리디스 1906년에 영국과 프랑스 공동통치에 합의했습니다. 뉴헤브리디스 콘도미니엄 시절 특이한 시스템, 두 정부로 법원, 심지어 통화까지도요. 현지인들은 불렀습니다. 혼란의 극치입니다. 1980년 7월 30일
바누아투는 독립했습니다. 짧은 반란 후 그 이후로 주권을 유지했습니다. 언어 보존, 문화, 그리고 전통 생활. 그 회복력은 우연이 아닙니다. 위식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선택. 아름답지만 문화적 풍요로움. 바누아투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없앨 수 있는 이 독특한 문명. 수십 년 내 국토 대부분은 해발 1에서 2m에 불과하여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해수면 상승에 기후변화로 인한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마을 전체와 어쩌면 섬 전체가 파도 아래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 내 대규모 이주를 강요하고 문화 유적지를 파괴하며 존재해온 수천 년간 이 나라의 위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이 끊임없는 위협이 됩니다. 기반시설과 인명에 지난 20년 동안에만 바누아투는 수십 차례의 주요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황폐화시킬 만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을 열대성 저기압은 또 다른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맹렬한 폭풍이 정기적으로 섬을 강타하며 작물을 파괴하고 집과 필수 기반시설을 파괴합니다. 2015년 사이클론 팸은 특히 파괴적이었습니다. 거의 70%에 달하는 인구가 노숙자가 되거나 식량에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자연 위협의 조합으로 유엔은 바누아투를 반복적으로 전 세계 자연재해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선정합니다. 인구의 60% 이상이 취약지역에 거주하며 사이클론, 지진, 쓰나미에 취약합니다. 일상생활은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는데 낙원을 즐기는 것과 다음 재앙에 대비하는 것 사이에서입니다. 바누아투에는 군대가 없고 패스트푸드 체인점도 없으며 소득세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인터넷도 없고 도로명 주소도 없으며 50년 뒤에도 땅이 물에 잠기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113개 언어를 사용하고 영국 왕자를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며 술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자녀들을 무료로 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떤 사실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마시고 알림벨도 켜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빌어요.